우리 시청자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2.0이 되는 거예요. 이걸 탑재하고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이 그 시간을 보냈던 그 홍길동 1.0과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2.0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잖아요. 일하고 육아까지 해버리면 정말 시간 없더라고요. 친구들 애기들이 빠르면 10살, 2살 뭐 이런데 그러다 보면은 운동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나이가 올드 30인데 이러다가 훅 가겠다 싶더라고요.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이면서 가장 할 시간은 없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꾸역꾸역 근육량이랑 뭐 체지방률도 한 12% 선에서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살을 못 뺀다는 건 핑계예요. 미안하지만 의지력만으로는 진짜 어려운 게 맞거든요. 의지로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습관을 만들려면 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을 들이려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득이 명확하고 하기가 좀 쉽고 이렇게 좀 만만해 보이면은 내가 시간을 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중 유지 그리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유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오늘 접근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체질과 체형을 유지했던 그냥 일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모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터가 있고 집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까운 데를 가야 돼요. 왜냐면 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하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여기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가면은 이동 시간이 단축돼요. 이 두 개가 가까우면 제일 좋겠지만 거리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직장 근처에 그리고 진짜 바쁠 때는 딱 세 가지만 했거든요. 턱걸이, 스쿼트, 기구로 된 하체 이 세 가지만 했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사용하거든요. 가장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만큼 같은 일을 시켰을 때 에너지 소모가 제일 크고 가장 중요한 이 성장 호르몬이랑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계속 촉진시키고 그걸 이제 분비가 잘 되는 수준에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큰 근육을 자극을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큰 근육을 자극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근육량 증가와 지방 연소를 동시에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몸의 모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몸에서 불필요한 체지방을 드러내고 적정량의 근육을 유지하기에 용이한 그런 체질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운동을 너무 욕심내가지고 2시간씩 주 2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2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근비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운동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이잖아요. 꾸준히 빈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도보다는. 그래서 하루에 20분씩 매일매일 한다. 이게 한 이틀, 3일, 4일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좀 반응이 오거든요. 이게 좀 다르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잡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했네? 그러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 안 하는 날에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되는데 유산소 운동할 때 우리가 전투 얘기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박수별로 이제 구간을 쪼개놔서 이제 운동과학적으로 그래프로 설명해 놓은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몸에 있는 연료들을 쓰잖아요. 그 중에서 지방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 전투 구간이 지방을 연료로 쓰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의 한 60-70% 정도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고 이게 달리기가 됐던 뭐 자전거가 됐던 그리고 최대 심박수의 60-70%를 측정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을 한다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 그리고 최대 심박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220에다가 자기 나이를 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40이라 그러면은 최대 심박수가 180이 되는 거고 180에 60-70%면은 7, 8, 7, 1인치 한 125 내외 120에서 130 정도 그 정도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할 때 지방 연소 효율이 올라간다. 이게 뭐 30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유산소를 뭐 30분 이상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지방 연소가 당연히 되는데 연소 효율이 가장 높은 시점이 30분쯤 됐을 때부터 도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몸에 어떤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방 연소 효율이 우리가 30분 안 하고 10분 하고 20분 했어요. 근데 A, B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지방 연소 효율이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근육량도 작고 기초대사량도 낮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같이 똑같은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연소되는 지방의 양 자체는 근육량이 많고 대사가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그런 대근육을 운동하는 거를 습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 연소를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 체질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유산소를 30분 했다 하더라도 내 30분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30분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질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여러모로 우리한테 이득이 많이 있다 하는 거고, 유산소 운동을 무조건 30분 이상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호르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방 연소가 잘 되는 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두 가지 정도의 호르몬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슐린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가 글루카곤인데, 인슐린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에너지로 쓰고 남는 것들을 차곡차곡 저장하는 거고, 글루카곤은 이걸 다 없애가지고 배출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활용하거나. 얘네 둘이 이렇게 균형을 맞아줘야 돼요. 근데 인슐린이 왜 존재하냐면은, 인간이 600만 년 정도 진화를 하면서 식량이 풍부해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됐어요. 야생에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 그 다음 끼니가 언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야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 게 진화적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진화적 산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먹을 게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화해온 길과 지금 살아갈 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괴리에서 인류의 역사에는 없던 그 비만이라든지 각종 그 비만으로부터 야기되는 그런 성인병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인슐린의 분비를 자제시키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몸에 계속 저장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우리의 체성분 자체를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를 어떻게 자제시키고 글루카곤의 분비는 어떻게 촉진시키냐? 인슐린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민감하게 반응한 순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이에요. 저탄수 식단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랑 단백질의 섭취 비중이 높다는 의미니까 이 인슐린 분비가 팍 올라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이 일반인으로서 하루에 8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이 뇌가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레벨을 꾸준히 길게 올려주는 그런 저탄수 식단을 가져가는 게 훨씬 여러모로 효율적인 겁니다. 에너지 레벨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지방 연소 효율도 계속 올라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그러면 사실 가장 쉬운 거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우리 몸이 몇 시간 굶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일이 안 납니다. 생각보다 인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성인 남성 70kg이라고 하고 이제 지방이 10kg 있고 근육이 30kg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12만 kcal 정도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2000이라고 했을 때 한 58일 동안은 물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만큼 우리 몸이 단 몇 시간 안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무너지진 않는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단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음식을 먹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류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야생에 있는 동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또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식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진화해온 방식이랑은 더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식을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한 12시간 정도? 근데 12시간이 되게 커 보여도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 잘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7시면 이미 12시간 끝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1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시간을 우리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시간만 더 보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8시간, 16시간, 6시간, 18시간, 4시간, 20시간,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몸에 오토파지라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우리 인체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된 세포도 있고 신규 세포도 있고, 이 신규 세포가 이 늙어가지고 이제 시들시들한 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거죠. 곧 죽을 세포들을 영양소로 섭취를 하면서 혈기왕성한 세포들이 더 활기를 갖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걸 16시간 정도일 때 체감을 했었거든요. 오토파지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지방이 연소되고 있다는 게 사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면은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얼굴이나 손발이나 이런 데가. 그러다 마는데 이제 오토파지 현상이 내가 단식 기간이 12시간, 16시간 이렇게 되면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AI한테도 물어봤어요. 그거 지금 지방 연소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거를 즐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발이 저릿하면서 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것 같진 않으면서 뭔가 이 감각은 예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거 꼭 한번 느껴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은 더 나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잠을 많이 잘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잠을 짧게 자는 거가 몸에 배어가지고 아무리 주말에 알람 끄고 푹 자야겠다, 나 오늘 진짜 10시간 자야겠다 해도 안 돼요. 아침 되면 눈 떠지고 하는데 이 잠을 오래 자는 게 진짜 좋습니다. 멍청하게 한 열 몇 시간 깨어 있는 것보다 또릿또릿하게 10시간이라도 깨어 있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뇌가 또 계속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어떤 아이디어 조각들을 다 연결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때의 성장 호르몬이 또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득인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발현되는 건 자는 시간 동안에 많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요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인지, 그리고 간헐적 단식, 이런 것까지 좀 우리가 생활 속에 복합적으로 우리의 습관으로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은 노화도 좀 줄일 수 있고요. 2.0 버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2.0이 되는 거예요. 이걸 탑재하고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이 그 시간을 보냈던 그 홍길동 1.0과는 완전 다른 버전의 2.0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도모하고 노화를 둔화시키면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건강한 신체로 해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 채널 구독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다루면서 절대로 제 영상에 머무는 시간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으시게끔 제가 유익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개선된 신체와 그로 인한 더 맑은 정신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표가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실행유발자 몸자였습니다. 안녕.